나가. 밤만 축내는 노마.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숙부님. 숙부님. 소녀는 손톱이 부서지도록 문을 긁었지만 숙부와 숙모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12살구와 소년이 숙부 내외에게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부모가 남긴 돈은 이미 바닥났고 남은 건 낡아빠진 옷까지 몇 점뿐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시 골목을 헤매던 소년 앞에 작은 국밥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60이 넘은 주모 박덕부는 아무 말 없이 소년에게 따뜻한 밥 한 사발을 내밀었죠. 밥 한 사발이 사람을 살린다. 그날 밤 한 그릇의 국밥이 소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장시를 헐겠다는 관아의 명령이 떨어졌고 덕분 아주머니 몸에는 깊은 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소년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덕분 아주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그릇의 밥으로 시작된 모자 같은 인연과 그 따뜻함이 세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도 은천고을 겨울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살랑살랑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숙부 윤복만의 집 앞마당에는 12살 윤서준이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서준의 저고리는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어요. 집시는 한쪽이 터져 발가락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숙부와 숙모의 다툼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먹여 살리겠소. 그 애비가 남긴 돈도 이미 바닥났단 말이요. 숙부의 거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준은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는 숙부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놈아, 숙부가 서준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준의 가느다란 몸이 휘청거렸어요. 뒤이어 숙모 윤씨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준의 누더기 옷까지 몇 점이 들려 있었어요. 못하는 주제에 계속 얹혀살이냐? 내비 재산 다 축낸 게 누군 줄 아느냐? 숙모가 옷가지를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습니다. 해진 저고리와 낡아빠진 바지가 축축한 땅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어요. 하지만 숙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했죠. 당장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숙부가 서준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밀려났어요. 옷가지를 품에 안은 채 뒤돌아보았지만 숙부와 숙모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가엾은 척해도 소용없다. 썩 나가거라 쾅.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서준은 차가운 골목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늘에서는 눈발이 섞인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옷가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젖은 천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서준은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터진 집신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파고들었어요. 은천 고을의 장씨는 이미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가 판을 거두고 생선 장수가 빈 광주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숙모가 내준 건 찬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말과 함께였어요. 장씨 골목을 지나며 서준은 여러 주막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다른 집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서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몸을 누일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였어요. 돼지뼈를 우려낸 깊은 향과 내장의 구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골목 끝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박씨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발을 황금비두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주막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따뜻한 국밥 한 사발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던 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걸. 서준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장화를 신은 여인이었습니다. 60 안팎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박덕분이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이자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주모였어요. 덕분은 장시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어요. 그런데 주막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찬찬히 살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상냥한 아이였습니다. 옷은 낡아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덕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애야, 덕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덕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짧고 간단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만 천천히 숙였어요. 덕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갈 곳 없는 아이의 눈빛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들어와라. 덕분이 주막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 올랐어요. 부뚜막에는 큰 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은 손을 저었어요. 밥 한 사발이 사람을 살린다. 돈은 나중 일이다. 덕분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살갗이 따끔거렸어요. 구석자리에 앉은 서준 앞으로 뜨거운 국밥 한 사발이 놓였습니다. 하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요. 돼지 내장과 순대가 넉넉히 담겨 있었고 파와 후추가 알맞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남은 자존심이 숟가락을 잡은 손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식으면 맛이 없다. 덕분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첫 숟가락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두 번째 숟가락은 더 빨리 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거의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순대의 부드러운 식감과 내장의 쫄깃함, 진한 국물의 깊은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걸터앉아 물을 하나 깎으면서도 눈은 서준에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짜 배고픈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이었죠. 서준이 그릇을 비우자 덕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다시 부뚜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국자로 국물을 한 국자 더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조금 더 먹어라. 잘하는 아이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덕분이 다시 채워진 그릇을 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덕분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령님. 고맙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덕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두 번째 그릇도 천천히 비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국물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었고 순대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막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액자 안에는 젊은 사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고 눈빛은 맑았어요. 덕분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물을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준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 초상화 속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이 덕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도요. 다 먹었으면 이리 와 보거라. 덕분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덕분에게 다가갔어요. 덕분은 주막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창고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다. 오늘 밤은 거기서 자거라.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덕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을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개어져 있었어요. 방은 비좁지만 따뜻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와 연결되어 있어 온기가 전해졌죠. 문은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다. 추우면 이불을 더 덮고 자거라. 덕분이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서준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은히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분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값은 걱정 말고 덕분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준은 홀로 작은 방에 남았어요. 낡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솜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춥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채운 건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니었어요. 서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사발이 사람을 살린다는 덕분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어요. 오늘 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준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진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사함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서준은 낯선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낡은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준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냈어요. 길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숙부 집 참마루도 아니었어요. 따뜻한 온돌이 깔린 방이었습니다. 이불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제 맞았던 곳과 넘어졌던 곳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어젯밤 먹었던 따뜻한 국밥이 아직도 뱃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솥뚜껑 열리는 소리와 물 붓는 소리였어요. 서준은 문틈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덕분이 이미 일어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돼지뼈를 씻어 넣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서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덕분은 서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준은 덕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덕분은 잠시 서준을 바라보더니 부엌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대걸레가 있다. 마룻바닥부터 닦아보거라. 손님 오기 전에 주막은 깨끗해야 한다. 서준은 얼른 일어나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적셔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은 작았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 나갔죠. 덕분은 그 모습을 힐끗힐끗 보며 소들 짚있습니다. 큰 돌 아래로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곧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시간을 속이면 안 된다. 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덕분을 바라봤어요. 덕분은 솥안을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을 끓여야 제맛이 나온다. 빨리 끓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난단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덕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보물처럼 귀하게 느껴졌어요. 마룻바닥을 다 닦고 나자 덕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장독대로 가거라. 항아리 뚜껑을 닫고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서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막 뒤편에는 장독대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였죠. 서준은 헝겊을 들고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닦아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일을 하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서준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오니 덕분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주먹밥 2개와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라. 덕분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덕분은 주먹밥 하나를 서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서당에 가서 공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당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준은 오래전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숙부 집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제가 서당에 가도 됩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배워야 한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알지. 오늘부터 서당에 가거라. 덕분은 보자기에 주먹밥 하나를 더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점심때 먹어라.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된다. 서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령님. 고맙습니다. 덕분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서준은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김치는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덕분이 직접 담근 김치였죠. 밥을 다 먹고 나자 덕분이 말했습니다. 서당은 저 골목 끝에 있다. 훈장님께 내가 보냈다고 말씀드려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낡은 저고리를 여미고 집신을 신었어요. 터진 집신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발이 시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덕분은 소들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찍 오너라. 오후 장사 때 내 도움이 필요하다. 서준은 주막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장시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둘 각자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떡 파는 할머니가 시루를 걸고 생선 장수가 광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아, 덕분 주몬의 아이로구나. 멸치 파는 노파가 서준을 알아봤습니다. 서준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거라. 덕분 주모는 좋은 분이시다. 서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서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서준보다 나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준은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 주모가 보낸 아이로구나. 앉아라. 서준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힐끗힐끗 서준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훈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날 서준은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하늘천, 땅지, 노를 황. 글자 하나하나가 신비로웠어요. 서준은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훈장이 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으로 나가 놀았어요. 서준은 홀로 남아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덕분이 싸준 주먹밥이 나왔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서당이 끝났습니다. 서준은 훈장께 인사를 드리고 주막으로 달려갔어요. 장씨는 오후 장사로 분주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니 덕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준은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빈 그릇을 나르고 상을 치우고 물을 날랐어요. 덕분은 손님 앞에서 국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어요. 해가 지고 장사가 끝나자 덕분과 서준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덕분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덕분은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도 이렇게 하자. 새벽에 일어나 주막을 정리하고, 낮에는 서당에 가고, 저녁에는 장사를 돕는 거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다짐이 솟아올랐어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준은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준은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주마기를 돕고, 낮에는 서당에 가고, 저녁에는 다시 장사를 도왔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도 서준은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해진 저고리는 덕분이 기워주었지만 여전히 누더기처럼 보였어요. 집시는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손에 든 책보만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서준의 해진 옷과 터진 집신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누군가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꼴이로구나. 오길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은천 고을에서 큰 장사를 하는 오판식의 외아들이었어요. 길이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새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집신을 아직도 신고 다니나? 볼 때마다 민망하구나. 길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리로 향했어요. 귀가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훈장이 들어오며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글판 앞에 앉아 천자문을 펼쳤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베껴 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만큼은 또박또박 썼어요. 윤서준, 나와 보거라. 훈장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훈장은 서준이 쓴 글씨를 살폈습니다. 글씨가 바르구나. 마음을 다한 글씨다. 훈장의 칭찬에 서준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뒤에서 길이가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싸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비단 보자기에 쌀밥과 반찬이 그득했습니다. 서준은 홀로 구석에 앉아 덕분이 싸준 주먹밥을 꺼냈어요. 보리가 섞인 주먹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귀했습니다. 천천히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야, 보리밥 먹는다. 길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눈물만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나? 저런 밥을 먹으면서 어찌 서당에 올 생각을 하는지 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서당이 끝나고 서준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보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장씨는 오후 장사로 분주했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 생선 파는 장수, 멸치 파는 노파가 각자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준이로구나. 멸치 파는 노파가 서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당은 잘 다니고 있나? 예, 할머니.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서준의 대답에 노파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게다. 덕분 주모가 좋은 일 하시는구나. 떡집 주인도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인절미 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먹고 힘내거라. 자라는 아이가 배고프면 안 되지. 서준은 두 손으로 인절미를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육점 주인도 지나가다 서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덕분 주모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도와주니 좋아 보이시더라. 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당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옷이나 신발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주막에 들어서자 덕분이 솥 앞에 있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맛을 보고 있었어요. 서준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손 씻고 앞치마 두르거라. 서준은 얼른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국밥을 먹다가 서준을 불렀어요. 얘야, 물 좀 더 주겠나? 서준은 얼른 물주전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정갈 한 잔에 물을 따라 드렸어요. 손님은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참 기특하구나. 어린 나이에 부지런하기도 하지? 과찬이십니다. 서준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고 장사가 끝났습니다. 덕분과 서준은 설거지를 하며 말없이 일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당은 어땠나? 덕분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망설였어요. 길에게 당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은 서준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널 어찌 보든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덕분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분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글을 배우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분이 몰래 넣어준 목도리가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목도리였습니다. 서준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친 천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서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당에서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덕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준은 책보를 펼쳐 오늘 배운 글자를 복습했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서준은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시리고 눈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덕분은 그런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젯밤 서준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촛불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덕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이 좋아하는 김치를 듬뿍 담아 주었어요. 말없는 격려였습니다. 서준은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앞을 보며 걸었어요. 장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요. 그날, 서준은 처음으로 살아볼 마음을 확실히 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주막일에도 익숙해졌고 서당에서도 제법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어요. 덕분은 서준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씨 사람들도 서준을 아꼈죠.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열려 은천고을 장씨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덕분에 국밥집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분주히 상을 나르고 물을 따르며 움직였어요. 애야, 물 한 그릇만 더 주겠나? 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부지런히 손님을 돌봤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숙부 윤복만과 숙모 윤씨였습니다. 숙부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숙모는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장씨 사람들은 숙부 내외를 알아봤어요.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들이었죠. 조카를 내쫓은 몹쓸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있구나. 숙부가 서준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준은 물주전자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요새 어디서 지내는지 알았다. 이런 주막에 얹어 살고 있었구나. 숙부의 목소리는 주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이 솥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숙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오? 저 아이 숙부 내외요. 집에서 나간 아이를 데리러 왔소. 숙모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숙부가 성큼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운 갑이나 내놔라. 내 애비가 남긴 돈 다 쓴 게 우리인데 이제 와서 삐치고 나가면 되나. 숙부가 서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서준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뒤로 빼려 했어요. 하지만 숙부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아파요. 서준의 외침에 덕분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숙부의 손을 가로막았어요. 손을 놓으시오. 이 아이는 지금 내 집에서 일하고 있어. 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숙부는 비틀거리며 덕분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요? 이건 가족 문제요. 가족이라면 어찌 아이를 내쫓았소? 덕분에 말에 숙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숙부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숙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키운 값이 얼만데요? 밥 먹이고 재워준 게 공짜인 줄 아시오? 그런 말씀하시려면 아이 아버지가 남긴 돈은 어디로 갔소? 덕분에 물음에 숙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이 키우는데 다 썼소. 한 달 만에 모두 쓸 수 있는 돈이었소. 덕분에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숙모는 말문이 막혔어요. 숙부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많구려. 어쨌든 저 아이는 우리 집으로 가야 하오. 숙부가 다시 서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았던 기억, 굶었던 기억, 차가운 마루에서 떨었던 기억이요. 바로 그때 주막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주인, 정육점 주인, 멸치 파는 노파가 차례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슨 일인지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술 냄새 진동하는데 그만하고 돌아가시지. 정육점 주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덩치가 큰 그가 앞을 가로막자 숙부가 주춤했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봤어.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멸치 파는 노파도 거들었습니다. 떡집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장씨 사람들이 하나 둘 서준과 덕분 뒤에 모여들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자신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을 드는구려. 숙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숙부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라고? 더 이상 숙부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서준의 말에 장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덕분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숙부는 이를 갈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너 같은 놈 누가 거두나 보자. 숙부가 독을 뱉듯 말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숙모도 서준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따라 나갔어요. 기억해 두어라. 이게 끝이 아니다. 숙모의 말이 주막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주막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장씨 사람들이 서준을 둘러쌌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이제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 저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지.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서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덕분이 서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네가 용기를 냈구나. 덕분에 품에서 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국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해졌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덕분과 서준은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덕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로 여기 있고 싶습니다. 덕분에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됐다. 이제 내 집은 여기다. 잊지 마라.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서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주마기를 돕고 서당에 가고 저녁 장사를 도울 것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이 서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날이 더 흘렀습니다. 숙부 내외가 다녀간 후 주막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서준은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씨 사람들도 서준을 덕분에 아들처럼 대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새벽에 일어나 마룻바닥을 닦고 장독대를 정리했어요. 덕분은 솥 앞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아에서 사람이 온다더구나. 덕분이 불현듯 말했습니다. 서준은 손을 멈추고 덕분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요? 장씨를 헐고 새로 짓겠다는 방을 붙인다던데. 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 주막도? 그럴 수도 있겠지. 덕분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관아의 아전이 장씨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방을 들고 있었어요. 장씨 입구 커다란 나무에 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준도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다 그 광경을 봤어요. 방에는 한문으로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장씨를 헐고 새로 지으라는 명이라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장씨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방을 읽어 내려갔어요. 서당에서 배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천 장씨 일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니 30일 내로 이전할 것.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1이라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서준은 급히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덕분이 상위에 펼쳐진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방이었어요. 덕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모님, 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덕분은 천천히 종이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덕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덕분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방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언가 토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서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덕분에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덕분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어요.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분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서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모님, 괜찮으십니까? 덕분은 황급히 손수건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잠이나 자거라. 하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 가 보셔야 합니다. 아니다.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 덕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분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덕분은 여전히 일어나 소들 짚있습니다. 주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아니다. 내가 해야 맛이 제대로 난다. 덕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준은 어쩔 수 없이 곁에서 거들었어요. 하지만 덕분의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다가 놓치기도 했죠. 장씨 상인들이 하나, 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관아의 방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요? 평생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관아에 아뢰어 봐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제가 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덕분도 놀란 얼굴로 서준을 봤어요. 너 혼자 가겠다고? 예, 저도 이제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관아에 가서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장씨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소. 결국 장씨 사람들은 함께 관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준과 덕분, 그리고 떡집 주인, 정육점 주인, 멸치 파는 노파가 함께 했어요. 관아 마당은 넓었습니다. 서준은 처음 와 보는 곳이라 긴장되었어요. 아전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장씨 철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덕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전은 잠깐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사또가 나타났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씨 사람들이로구나. 무슨 사연으로 왔느냐? 사또나리, 저희의 사정을 들어 주십시오. 덕분이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절을 했습니다. 사또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장씨가 너무 낡았다. 새로 지어야 고을이 발전한다. 하오나 저희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갈 곳이 없사옵니다. 덕분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이라 어쩔 수 없다.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숨기며 말했어요. 사또나리, 이 장씨는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사또가 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서자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밥을 먹고 서로 돕는 곳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또는 서준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13살입니다. 글을 아느냐? 예, 서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좋다. 한 달 유예를 주겠다. 그동안 다시 살펴보겠다. 장씨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비록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 달의 시간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모두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관할을 나서며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한 달이라도 시간을 벌었구나.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분이 비틀거렸어요. 서준이 황급히 덕분을 부축했습니다. 주모님. 괜찮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다. 하지만 덕분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서준은 덕분을 주막까지 부축해 왔어요.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 들렸습니다.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조금 쉬면 된다. 덕분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어요. 장씨 끝에 있는 의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나이든 양반이었습니다. 서준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급히 약상자를 챙겨 따라왔어요. 덕분에 맥을 짚어본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폐병이 깊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소.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분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약을 쓰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 하지만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서준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의원이 약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서준은 정성스럽게 약을 다렸어요. 쓴 냄새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모님, 약 드십시오. 서준이 약을 덕분에게 건넸습니다. 덕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아 약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쓰구나.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준의 말에 덕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 마셨어요. 서준은 빈 그릇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서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준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주모님이 나으시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장씨도 위태롭고 덕분도 아픕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덕분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한 달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예 기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장씨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덕분의 병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준은 매일 약을 다려 덕분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야위어 갔어요. 그래도 덕분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소들 짚있습니다. 주모님. 제가 할 테니 쉬십시오. 아니다. 국물은 내가 내야 한다. 덕분은 고집스럽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곁에서 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골목 어귀를 지나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숨어서 귀를 기울이니
숙부 윤복만과 큰 장사꾼 오판식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오래 못 버틴다던데 오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숨을 죽였어요. 그렇소. 폐병이 깊다더군. 곧 죽을 거요. 숙부의 말에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판식이 다시 말했어요. 그럼 장씨도 곧 무너질 것이요. 내 아들 길이가 그러더군. 그 아이가 주모 집에 얹어 산다고. 그놈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장씨가 헐리면 그놈도 갈 곳이 없을 테지. 두 사람은 낮게 웃었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준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덕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장씨를 지켜야겠다고요? 다음 날 서준은 장씨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떡집 주인, 정육점 주인, 멸치 파는 노파가 모두 주막에 모였어요. 다시 관아에 가야 합니다. 서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봤자 소용없지 않겠나? 위에서 내려온 명이라던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서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덕분도 일어섰어요. 그래, 서준 말이 맞다. 가보자. 결국 장씨 사람들은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했어요. 거의 모든 장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가 나타나자 모두 큰 절을 올렸어요. 사또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사또 나리,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덕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장씨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곳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사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분에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그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을 어찌 거역하겠느냐.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숨기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또 나리, 이 장씨는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사또가 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본 아이였어요. 또 나서구나. 무엇을 말하려는가? 이곳은 굶주린 아이가 밥을 얻는 곳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달 전만 해도 갈 곳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밥을 얻고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곳에는 서로 돕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에게 약을 나눠주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눠줍니다. 덕분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은 덕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씨가 없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그럼 저 같은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씨를 헐지 않을 방법은 없느냐? 사또가 옆에 있던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아전이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만약 백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면 위에 다시 아랠 수 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씨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좋다. 다시 위에 아뢰어 보겠다. 하지만 약속은 못한다.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장씨 사람들은 큰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사또날이 관할을 나서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서준이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어요. 잘했다, 서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다. 서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장씨를 지킬 수 있을까요?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분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준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주모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조금 어지러울 뿐이다. 하지만 덕분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덕분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서준은 약을 다려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모님, 약 드십시오. 덕분은 약그릇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장하더구나.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크다. 내 덕분에 장씨가 살아날지도 모른다. 덕분에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 주모님 덕분입니다. 주모님이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덕분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서준아, 내게 약속 하나만 해다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분에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모님은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지. 덕분이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또 붉은 것이 묻었어요. 내가 없어도 너는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글도 알고 일도 할 줄 알지 않느냐? 하지만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떠나는 법이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다. 덕분에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덕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은 덕분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덕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덕분이 정말 세상을 떠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주막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준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서준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주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정갈이 왔어요. 장씨를 헐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신 일부를 정비하고 새로 고치기로 했다고요. 장씨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나눠 먹고 술을 마시며 축하했어요. 서준도 기뻤지만 온전히 기쁠 수만은 없었습니다. 덕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덕분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덕분이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낡은 비단 보자기 가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서준은 덕분 곁에 앉았습니다. 덕분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모은 비법이다. 국물 끓이는 법, 장사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이 모두 적혀 있다. 덕분이 장부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내 것이다. 덕분에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준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지키기만 하지 말고 써먹어라.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쳐라. 덕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준은 장부를 펼쳐 읽었습니다. 덕분에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국물 끓이는 시간. 재료 손질하는 법, 손님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법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평생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날이 더 지났습니다. 덕분에 병은 깊어져만 갔어요. 이제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오늘 장사를 하겠다. 덕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라 덕분을 말렸어요. 주모님, 몸이 좋지 않으신데 어찌 일을 하시려 합니까? 마지막으로 국밥을 말아 주고 싶구나. 덕분에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덕분을 부축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덕분은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을 붓고 뼈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하나하나 움직임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국물은 시간을 속이면 안 된다. 덕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덕분에 손놀림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해가 뜨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덕분 주모가 마지막 장사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장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주인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손에는 인절미 한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주모님, 오늘은 제가 반찬을 보태겠습니다. 정육점 주인도 고기 한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멸치 파는 노파는 김치를 담아왔어요. 모두가 조금씩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오가 되자 주막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덕분에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래된 단골들이었습니다. 서준은 분주히 상을 나르고 물을 따랐습니다. 덕분은 손앞에서 국자로 국물을 떠냈어요.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맛을 어찌 잊겠습니까? 한 노인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주막을 다닌 단골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 때 주모님이 국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셨지요.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주모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덕분에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주막이 조용해졌어요. 덕분은 기진맥진한 얼굴로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이리 오너라. 서준은 덕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덕분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소든 내가 지켜라. 예, 주모님. 국물은 정직해야 한다. 시간을 속이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먼저 보아라. 오지나 신분을 보지 말고 덕분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준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은 부엌 선반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었어요. 안에는 장부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비법이다. 덕분이 보자기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주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다. 덕분이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것이 묻었어요. 서준은 황급히 덕분을 부축했습니다. 주모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쉬어야겠구나. 덕분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가져다 들렸어요. 덕분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아, 밥을 끊이지 마라. 예, 주모님. 따뜻한 밥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을 잊지 마라. 덕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어요. 서준은 덕분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덕분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덕분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너 덕분에 내 마지막이 행복했다. 덕분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멈췄습니다. 주모님, 서준은 덕분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덕분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덕분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장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덕분에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온 장씨 사람들이 모였어요. 덕분에 관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영정을 들고 앞장섰어요. 주모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덕분을 기렸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닦으며 걸었어요. 장지에 도착해 관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서준은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주모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밥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주막이 서준을 맞이했어요. 부엌에도, 덕분이 앉던 자리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주막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덕분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어나 솥을 지pis습니다. 덕분이 가르쳐준 대로 물을 붓고 뼈를 넣었어요. 5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아직 덕분의 마대는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양념을 넣고 맛을 맞춰갔어요. 장씨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서준아, 괜찮겠나?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걱정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준은 국밥을 말아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떡집 주인이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감았어요. 주모님 맛이 느껴지는구나. 정육점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주모님이 기뻐하실 게다. 사람들의 격려에 서준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관아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주막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 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신은 지켰지만 주막은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서준은 관아의 통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덕분에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다.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주막이 없어지더라도 덕분의 뜻은 이어가겠다고. 따뜻한 밥을 끊이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서준은 덕분이 남긴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성스럽게 지켜보고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덕분의 기침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덕분의 가르침이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새벽에 일어나 소들 짚었습니다. 덕분이 하던 대로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였어요. 이제는 서준의 차례였습니다. 덕분의 뜻을 이어갈 차례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막은 결국 헐렸어요. 서준은 덕분이 남긴 은전으로 타지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큰 객주에서 일을 배웠어요. 15살이 된 서준은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덕분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인정받기 시작했죠. 20살이 되었을 때 서준은 작은 주막을 차렸습니다. 한양 한구석 골목이었어요. 간판에는 박씨 국밥이라고 적었습니다. 덕분에 성을 따른 것이었죠. 30살이 되었을 때는 제법 큰 객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준을 신뢰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문득 은천 고을이 그리워졌어요. 덕분이 그리웠고 장씨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겠습니다. 서준이 객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아쉬워했지만 서준의 뜻을 막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려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서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거라. 서준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보름을 걸어 은천 고을로 돌아왔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준은 장씨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집 주인도, 정육점 주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서준이 아니냐? 멸치 파는 노파가 서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더 굽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메, 이렇게 잘 자라서 돌아오다니. 장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서준을 반가워했어요. 서준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 주모님 산소에 다녀왔나? 떡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가려 합니다. 서준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덕분의 산소는 소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서준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모님, 돌아왔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불어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다시 끓이러 왔습니다. 서준은 가져온 술을 무덤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어요. 지켜보고 계십시오. 산을 내려와 서준은 옛 주막자리로 갔습니다.
빈 터만 남아 있었어요. 서준은 그곳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다시 주막을 짓겠습니다. 서준이 장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냐? 예. 박덕분 주모님의 이름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서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떡집 주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돕겠다. 정육점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짓자. 장씨 사람들이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나무를 날라오고 기와를 올렸어요. 한 달 만에 새 주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간판을 걸는 날이었습니다. 박덕분 국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서준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주막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서준은 새벽에 일어나 솥을 지폈어요. 덕분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장씨 사람들이었어요. 서준은 따뜻한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덕분 주모님 맛이 느껴지는구나. 떡집 주인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주막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어요. 옷은 낡아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밥은 먹었나? 아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들어와라.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은 아이를 주막 안으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어서 먹어라. 식으면 맛이 없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주막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준은 벽에 걸린 덕분의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덕분은 그림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모님, 잘하고 있습니까?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초상화 앞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덕분이 남긴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덕분의 글씨가 있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먼저 보아라.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이것을 잊지 마라. 서준은 장부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천 고을 장시에는 이제 굶는 아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박덕분 국밥집이 있어서였죠. 서준은 덕분처럼 배고픈 이에게 먼저 밥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졌어요. 덕분이 서준에게 준 따뜻함이 이제는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노인은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리고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